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정문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수석 부의장에 강림 스님, 차석 부의장에 만당 스님이 선출된 가운데 중앙종회는 12일 속개해 각종 안건을 논의합니다. 한국 전통 불교 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최초로 온라인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와 릴레이 법문, 명상 웹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오는 11일은 상활선언 천막결사 결제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BTN이 상활선언 천막결사 결제 1주년을 맞아 국난 극복 자비순례 동참 스님들의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거쳐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10km를 기도 행진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법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후반기 의장에 정문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수석 부의장에 강림 스님, 차석 부의장에 만당 스님이 선출된 가운데 중앙종회는 오는 12일 속개해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인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어제 의원 79명 가운데 73명이 참석해 개원과 함께 17대 종회 후반기 의장에 정문 스님을 추천하고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종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본연의 임무인 각종 입법 활동과 종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중앙종회 의원 모두가 새롭게 구성된 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거운 소명을 맡아 하루하루를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의 일념을 다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어 수석 부의장의 강림 스님을, 차석 부의장의 만당 스님을, 사무처장에는 우봉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앞서 전반기 의장 범해 스님은 지난 9월 입적한 중앙종회 의원 각성 스님을 추모하고 개회사를 통해 큰 과오 없이 전반기를 지나왔다며 함께 노력한 의원 스님들의 감사를 전하고 후반기 종회에 더 큰 기대를 밝혔습니다. 17대 중앙종회 의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오늘과 같은 관심과 정성으로 전반기에 큰 가오 없이 지나는 듯 합니다. 이제 후반기 중앙종회 의장 스님을 모시면서 보다 균형 있는 원구성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내년도 올해처럼 고단함과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대종사와 명사 특별 전형 등 인사안에 관심을 당부하고 수행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빠른 속도로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출가 수행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수행자로서의 유의와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국민과 불자들에게 따뜻한 말로 고통과 고단함을 나누고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분과위원장도 차례로 선출했습니다. 총무분과위원장에는 성광스님, 교육분과위원장에 상덕스님, 포교분과위원장에 직할교구 법원스님, 사회분과위원장에 도연스님, 재정분과위원장에 대응사 법원스님, 호법분과위원장에 환풍스님, 법제분과위원장에는 시무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인사심의특별위원장에는 태효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이어 중앙종무기관 내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했으며 종무감사와 상임분과위원회 회의 등으로 휴회를 선언하고 12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12일 속개 예정인 219회 임시회는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비롯해 우경스님 원로의원 추천의 건, 능엄, 청화스님 등 23명의 대종사와 7명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종원종법 재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 전통 불교 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최초로 온라인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전시 외에도 릴레이 법문과 명상 웹 컨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매년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개최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최초로 온라인 공간의 전시장을 꾸렸습니다. 박람회 대회장 원행 스님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회사에서 온라인 개최는 불교의 세계화, 대중화를 위해 필요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 운영됐던 계획전과 산업전이 온라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 영성 지도자들을 공간에 제약 없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체험이 익숙하신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방식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공동운영위원장 지용 스님은 8년간 불교박람회가 전통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박람회는 그동안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 숨쉬는 불교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위해 시대와 호흡하는 불교 수행과 신행, 전통 문화 예술을 선도하며 전법 원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불교 박람회는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평화를 만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박람회가 큰 위로가 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최근 바쁜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따뜻한 위로와 소박한 희망을 안겨주는 불교의 미덕이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박람회가 마음 챙김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마음 챙김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기를 주제로 다양한 명상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꾸며졌습니다. 기획전은 명상 앱 코끼리, 자연과 한옥, 불교계 유튜버 등 다양한 흥미와 힐링을 맛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매일 아침 명사들의 인문학 강연이 펼쳐지는 릴레이 법문에서는 첫째 날 힐링 멘토 혜민 스님이 지혜와 평온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항상 일어났다가 사라지더라, 생멸하더라라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좀 구체적인 용어로 연기하더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단순하게 연기하는 것만 보신 게 아니라 연기하지 않는 것, 그 해탈한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 해탈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콘텐츠 외에도 전통 불교문화 산업전, 붓다 아트 페스티벌, 공모전 등 한국의 전통, 현대 불교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중 운영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오는 11일은 상월선언 천막결사 결제 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상월선언 천막결사 결제 1주년을 맞아 국난 극복 자비순례 동참 스님들의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겨울 회주 자성 스님을 비롯해 9스님이 석 달 동안 목숨을 건 정진에 들었던 상월선언 천막결사. 난방도 없는 곳에서 하루 한 끼만 공양하며 무건으로 14시간 이상 정진했습니다. 청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조계종 승적을 반납하겠다고 결연한 각오를 세운 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BTN 불교TV가 상월선언 천막결사 결제 1주년을 맞아 국난 극복 자비순례에 동참했던 스님들의 대담과 버스킹 공연, 다큐멘터리 등을 특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길 위에서 무건 행선을 했던 스님들의 특집 대담은 오는 11일과 14일 2시간 연속으로 각각 방송합니다. 대담에는 총도감 호산 스님을 비롯해 대구 보현사 주지 지우 스님,
향림사 총무 묘수 스님, 정충래 동국대 이사, 이재환 동국대 재학생이 출연합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21일간 511km 국토 도보순례의 생생한 이야기와 대중공사 등 4부 대중이 함께했던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됩니다.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을 위해 BTN이 펼쳤던 버스킹 공연 실황도 선보입니다. 박범은의 소리길 출연진들과 라디오 울림의 DJ들이 음성공양으로 힐링을 선사했던 버스킹 공연은 11월 6일과 13일 2주에 걸쳐 BTN 박범은의 소리길에서 각각 방송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아홉 스님들의 원력으로 시작돼 한국불교의 새로운 성지로 부각된 상월선언 동안거 90일간의 모습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도 편성합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정신을 잇는 인도 만행결사의 예비순례 성격으로 지난 7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대에서 진행됐던 행선도 다큐멘터리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인 퇴용당 성철대종사 열반 27주기를 맞아 어제 해인사 부도전과 대적광전에서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해인총림방장 벽산 원각대종사,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학산대원대종사,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문도대표 원택스님을 비롯해 4부대중이 참석해 성철대종사의 수행정신을 기렸습니다. 원택스님은 큰 스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바로 보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면서 성철스님의 27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참석한 4부대중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추모제에 앞서 문도회는 지난 1일 추모 참회 법회를 입제해 4일 동안 4만 8천 배를 바치고 사리탑전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거쳐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10km를 기도 행진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불교의 법구인 범종모형과 목탁이 등장하자 지나가던 시민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종교와 성별, 직업 등 어느 분야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나선 겁니다. 지난 6월 내리쬐는 햇볕 아래 오체 투지를 이어가며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을 알린 사부대중의 옷차림은 어느새 겨울바람을 대비하듯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어제 다시 한번 국회 앞에 선 사노위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도록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기원했습니다. 불교에서 범종과 목탁은 모든 만물을 깨워서 밝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통받고 차별받고 혐오받는 소수자의 염원을 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할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또 누구나 다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될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시민사회 노력들이 반드시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노위는 국회를 시작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지나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10km에 달하는 거리를 합장한 채 행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여론이 88%를 넘어선 만큼 정부와 여당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은 공청회조차도 개최하지 않아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으로 높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 관리를 하기 위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이날 행진에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조계종 사찰에 방화를 하는 그런 행위까지 있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취향 그리고 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그 사회가 얼마나 관용이 없고 폭력과 배제로 얼룩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지지만 약자들의 목소리는 목청껏 소리를 질러도 겨우 들릴까 말까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2020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최고의 골든타임입니다. 산호위는 앞으로 정의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조계종 포교원이 법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신행과 수행, 포교, 행사까지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며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시대 변화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들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코로나19 시대에 법회와 회의를 위한 유튜브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비대면에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사찰에서도 이제 그러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교원에서는 이번에 온라인 법회나 비대면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매뉴얼은 법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안내자료 동영상입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줌 등 온라인상에서 각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심자도 따라할 수 있게 쉽게 만들었고 포교원 유튜브 공식 채널과 퀴즈부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 자료로도 제작해 종단 홈페이지 포교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찬불과 율동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포교원에서는 앞으로 포교 자료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회 자료들을 좀 더 많이 제작해서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만의 포교 자료 플랫폼을 만들어서 통합해서 기존의 자료들을 손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빠른 시대 변화에 발맞춰 포교원은 포교는 물론 수행과 신행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상에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언택트 기부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조계사와 신한은행이 어제 아름다운 언택트 기부 문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언택트 기부 문화 정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의 언택트 기부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12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불자들은 회원가입이나 앱 설치 없이 신한은행 홈페이지 내 조계사 전용 기부 플랫폼에서 쉽게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향후에는 기부특화 맞춤형 종합자금관리 시스템인 언택트 기부 플랫폼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싱크탱크인 불교학술원이 새 원장으로 취임한 자광대종사와 함께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광대종사는 원전의 심층 연구는 물론 미디어와의 접근성을 강화해 인문학의 외연 확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동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설립된 학교인 만큼 이 불교 학술원의 그 위상은 동국대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원전 번역의 초석을 닦으며 부처님 사상의 체계적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직에 이어 지난 9월부터 학술원의 수장을 역임하게 된 자광대종사는 첫 번째 과제로 고전의 올바른 계승을 언급했습니다.
기관의 출발점인 한글 대장경 편찬을 토대로 각종 문헌의 재해석과 디지털화를 이어가며 대사회적 역할인 불교 유산의 가치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질 만능주의와 코로나 위기로 대변되는 현실을 반영해 고전이 전하는 숭고한 가르침으로 불교학만이 할 수 있는 계몽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 좀 제대로 차리고 살자. 이런 운동을 우리 불교 학술원에서 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관의 원동력을 제시한 자강대종사는 학자들의 적극성과 미디어를 통한 불교학의 대중화를 역설했습니다. 그동안 문서 등을 통해 사업 성과가 공유됐지만 이제는 연구진들의 활동성과 외연 확장이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며 방송 매체와 강연 등을 통해 보다 친근한 고전의 길을 안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니까 적극적으로 방송 활동도 좀 하고 또 그 강연 활동도 좀 해서 불교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황폐된 정신 세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 교수들한테 내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인문학의 회귀는 불교학술원의 또 다른 모토인데 진리의 보고인 대장경 속에 인간의 생사고락이 담겨 있고 이와 같은 고전의 보급은 건강한 사회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80여 교수와 연구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싶다며 우수 인력 양성은 물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불교학의 르네상스를 구축하고 싶다고 서언했습니다. 인간 정신 마음을 정말로 잘 갖고 나가도록 자꾸 그거 조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불교 8만 대장경 안에 충분히 갖춰져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소개해 준 것이 우리 이 불교 학술원 학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울산불교 종단연합회가 주최하는 제9회 전통음식 한마당이 지난 4일 해남사 경내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는 울산불교 종단연합회장 산홍스님, 해남사 주지 해원스님, 송철호 울산시장 등 지역 인사들과 사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해 전통음식의 맛과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올해는 통도사 명천스님과 요리연구가 마선영 씨가 공동으로 봄, 가을, 꽃, 약초, 울산옹기와 도자기에 담은 계절 차림을 주제로 순수채식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해남사 북카페에서 열린 전시는 울산 지역 신용균, 조일효, 정재효, 허진규 등 유명 도자기 옹기 작가의 그릇에 60여 점의 전통 음식을 담아 우리 채식의 멋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청주 용화사가 지난달 31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순원 황기비 숙모다래제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물제 985호 석조 불상군 문화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대한제국 마지막 원찰 용화사 7존 설불에게 기원하다를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산사음악회와 함께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공연은 녹화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조선 광무 6년 고종의 후궁인 엄비의 명에 의해 창건된 도량 용화사는 음악회에 앞서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의 생모인 순원 황귀비 영월 엄씨 숙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강원 홍천의 천태도량 강용사가 삼존불 개근불사와 범종강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일 강용사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봉행된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 총무원장 문덕스님, 종회의장 도원스님 등이 동참해 불사회양을 축하했습니다. 도용대종사는 굳은 신심으로 하나 돼 불사를 회양한 것을 경의하고 천태불자로서 청정한 불심으로 정진해 나아가길 당부했습니다. 문덕스님은 사부대 중의 원력으로 회양한 범종이 홍천 지역뿐만 아니라 온누리에 법향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상명스님은 불사회양으로 장엄도량의 면모를 갖춘 강용사를 신도들과 함께 정진하는 수행의 공간, 소통의 장으로 가꿔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